자, 이번에도 역시 추첨 순서에 따라서 정운천 예비 후보, 그리고 강성희 예비 후보, 이성윤 예비 후보 순으로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운천 예비 후보께 6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성윤 후보님 아니 강성희 후보님 네.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성윤 후보가 뭐 검찰 독재 종식한다 하는 거를 자기가 최적임자고 자기가 그냥 다 해낼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작년 1년간 국회의원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저렇게 다 해낼 수 있다고 봅니까? 거기에는 제가 볼 때 3명의 검사장이 있었고 180석의 압도적인 그러한 민주당의 그 의석수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검찰 문제를 해결한다고 간단히 한 게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의석수가 얼마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이성윤 후보가 과연 의원이 되면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어요? 저는 검찰 독재를 종식하는 문제, 검찰 개혁하는 문제는 어떤 개인의 의원이 역량이 높아서 이게 가능하고 불가능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권이 총단결해서 윤석열 검찰 독재를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 후보가 혼자서 이것을 다 할 수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야권을 총단결시켜서 검찰 독재를 종식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싸움판을 지금 국민들이 무지 싫어해요. 저 텔레비에 싸움판만 나오면 그냥 꺼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싸움판이 나와서 꺼진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여튼 간에 싸움장 그만하라고 많이 해요. 어쨌든 서로 그런 말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우리 이성윤 후보가 왜 전북을 내려왔냐 이거예요. 서울에서 얼마든지 비례로 가든 조국 신당으로 가든 판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게 서울이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전북은 낙후돼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나 더 드리면 아까 큰 틀에서 한번 얘기할까요? 청주 청원 통합이 되고 오송역이 개발되면서 거기에 GRDP가 4,800만 원 됐습니다. 우리 그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지금 3,200만 원이거든요. 한 달로 따지면 그쪽이 400만 원이면 우리는 270만 원입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야당 하나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법을 만들든 예산을 만들든 여당, 야당이 있어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전북에 여당 한 명이라도 보내달라. 그래야 검찰 종식은 판을 키워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한 명이라도 있어야 짧게 저도 답변을 좀 한 명이라도 있어야 저는 그 일을 해낼 거 아니냐. 이성윤 후보님이 전주로 오셨는데 이성윤 후보님 포부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강력하게 싸워야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전주에 오셔서 지금 강성희 후보와 싸우고 있는 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왜 이렇게 된 거냐, 윤석열과 싸워야지 왜 강성희하고 싸우냐, 이제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당만으로는 안 된다. 여야 이렇게 같이 다양한 당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8년 동안 정운천 후보님이 그 역할을 해오셨어요. 근데 우리 도민들이, 전주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8년 해봤는데 별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별로 시원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의견이 많다는 거. 우리 이성윤 후보님, 우리가 2년 전에 그 민산자치 이후에 협치를 공식화한 건 아세요? 우리 17개 시도에서 협치를 공식화했는 걸 아시냐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그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10년 동안 지금 과거에 거의 30여 년 동안 못다한 일들을 아까 특별자치도 만들어냈잖아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사실 미래의 땅인 새만금에 유치를 했어요. 이러한 등등이 여야 협치에 의해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외에 완주의 수소산단 50만 평이 또 지정을 받고 또 익산의 국가식품 산단이 아예 산업단지가 만들어져야 일자리가 창출되거든요. 지금 4천 명이 일자리가 없어서 외부로 나가요. 그런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들이 와야 돼요. 기업들이 올라오면 여야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야 협치를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데 그 여야 협치는 무시하고 오히려 검찰 독재 종식이 민생 해결 방안이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말이 되죠. 의원님, 예. 아니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8년간 하셔가지고 그 결과가 전북 국가예산 1.6% 삭감입니까? 아이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산이 깎인 곳이 전북입니다. 제가요. 그 처음에 얘기는 협치 없이 말씀하시고 그거 본인의 공을 말씀하시는데요. 결과 그거는 후보님 혼자 하신 게 아니고 전북도와 민주당이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그걸 숟가락 얹은 걸로 봅니다. 저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혼자 했다고 한 번도 없어요. 협치를 해서 했다. 예를 들어 양 날개론을 제가 얘기했어요. 민주당 날개 하나 갖고는 안 된다. 여당 날개도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날아갈 수가 있다. 이 얘기를 줄기차게 지금까지 해왔고 그러한 협치를 해서 제가 혼자 했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 지금 뭐 했냐 하는데 지금 아까 내나 얘기하잖아요. 예산결산위원 한 번밖에 못 하는 거. 제가 농성까지 해가면서 7년 연속 예결위원을 해서 그 전에 4년 동안에 예산이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그 6조 원을 9조 원까지 만들어냈고 거기에 따라서 얘기한다면요. 거기에 탄소산업진흥원 만들었죠. 수소산단 만들었죠. 그 외에 동학혁명공원 만들었죠. 중소기업 연수원 만들었죠. 그러한 쭉 이렇게 해보면 그러한 일이 네. 협치에 의해 자, 가능했다. 줄여주시고요. 정우천 후보의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강성희 후보에게 역시 같은 6분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후보와 먼저 토론하시겠어요? 네, 정운천 후보님하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정운천 후보님, 그 특자도 그 출범식에서 있었던 얘기는 뭐 그렇다 치고 제가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 핵심 내용은 부자 감세를 바꿔야 된다. 지금처럼 어려운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두 가지 품목이 있어요. 어쨌든 외국의 기업들이 많이 아니, 올라오면 짧게만, 예. 이게 외국의 기업들이 올라오면 그러한 기업의 법인세를 감세 안 하면 오기가 힘들어요. 아, 그럼 부자 그러니까- 감세는 계속 해야 된다? 아니 감세는 하더라도 다른 등등에 의해서 세금을 더 올리는 방법도 있다. 예.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알겠습니다.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서 알겠습니다.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약으로 좀 발표했는데요. 국회의원 세비, 국회의원 월급 너무 많다.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돼 보니까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봉이요. 대충 잘 모르지만요. 1억 5천 정도 되는데 저는 50% 삭감하자. 제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자. 그래서 3선 연임을 제한하자 이렇게 제안 드렸거든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민의힘 이거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정운천 후보님 제가 제안하는 50% 세비 삭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거 또 불체포 특권 부분 또 이렇게 250명으로 300명을 줄이는 부분 국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맞는 건가 하는 걸 떠나서 그러한 모든 거를 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건 동의합니다. 세비 50% 삭감은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다만 세비 50% 삭감이 그냥 구호성으로 아니 구호성이 아니고 제가 지금- 법안을 발의할 지금 테니 제가 볼 때는 정운천 잠깐만요. 의원님이 지금- 4월 지금- 10일 이후에 국회에 오셔서 그 법안에 공동 발의해 주시면 제가 돼요. 국회의원이 돼 보니까 제가 사실 저는 생계형이 관계 없어요. 근데 생계형에 관계 있는 국회의원들은 사실 불법을 안 지르려 그러니까 세비 50% 삭감은 반대한다. 아니 세비 50%는 딱 잘라서 하는 거는 반대하는데 예, 세비를 알겠습니다. 좀 내리는 알겠습니다. 거는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성윤 후보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 세비를 깎자. 막 민주당 왜 안 하냐? 민주당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그거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시원하게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성윤 후보님은 제가 제안하는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하고 3선 연임 제한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이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 제도라는 게 이상적인 게 있고 현실적인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은 줄이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늘려서 정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선거 때마다 많은 돈을 쓰고 또 치열하게 경쟁을 막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세비 삭감 문제도
정말 제가 국회의원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세비를 깎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제가 국회에 나가서 연구해보고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답변 들었는데 조금 실망스러워요. 모든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지금까지 사실 특권 내려놓자는 얘기를 많은 당에서도 하고 의원들이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실제 법안을 발의하면 그거에 대해서 찬성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 데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당선 안 되더라도 4월 10일 이후에 다시 그 법안을 발의할 테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다 들어와서 공동 발의해가지고 꼭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전주 시내에서 무상버스 한번 해보자 이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부터 그리고 정 안 되면 청소년들부터라도 전주에 있는 버스, 무상버스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막 플랜카드도 막 이렇게 많이 붙여져 있고 막 시민들한테 만나서 이거 해야 되지 않냐. 시장님, 도지사 뭐 저기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민주당 지방 의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통과가 안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끝나고 나서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진보당이 하니까 안 되지. 왜 이 치적을 우리가 진보당한테 넘겨줘야 돼? 이런 뒷얘기가 돈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이성윤 후보님, 이 전주의 무상버스와 관련돼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상버스 뒷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저도 지금 공약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 무상버스 또 어르신들 이동권을 보장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서울의 사례 그다음에 그런 무상버스를 도입한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많습니다. 이거를 부산도 포함해서 하고 있고 다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런 방향은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진보당이어서 안 된다 이런 것은 동의하지 않으신다 이런 진보당이 말씀이시죠?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전주 시민들이죠. 아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원하고 네. 시민들이 편리하다면 이익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꼭 이게 제가 주민분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올해 다시 추진한다 이거. 왜냐하면 꼭 필요하다.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위기에서 청소년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시니까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수립 네. 중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성윤 후보의 주도권 토론 역시 6분의 시간 동안 진행이 될 텐데요. 어느 분과 먼저 토론하시겠습니까? 저는 정운천 네, 정운천 후보님께 후보와 드리겠습니다. 토론 시작해 주시죠. 자꾸 제가 중앙검사장실에 뭐 했고 왜 이제 와서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중앙검사장실에 윤석열의 무도함에 맞서서 정말 맞서다가 이렇게 유배되고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또 수사 기소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또 수사 문제, 각종 수사 문제, 윤석열이 검찰 수사 실정을 너무 모르는 말씀입니다. 검찰총장이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검사들은 수사를 두려워하고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꾸준히 수사를 검사들을 지휘해가면서 설득해가면서 제가 도이치모터 주가적 사건 수사를 해갖고 후임 검사장이 기소를 했고 그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특검까지 오게 된 거고요. 제가 검사 때 뭐했냐 이런 부분은 막강하다 이런 부분은 사실 총장과 중앙검사장이 대립하면 총장은 인사권도 있고 수사 지휘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검사장은 인사권도 없고 토론해 주세요. 수사권도 수사비도 충분히 배정하자면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을 빼놓고 하는 말씀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80석 가지고 뭐 했냐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다음에 검사장 3명을 무시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초선이라 하더라도 정말 국민이 원하는 걸 진정성을 가지고 강하게 부지를 나갑니다. 질문해 주세요. 그런 동료자가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잼버리 대회가 개최된 작년 8월에 전북을 방문해서 대한민국 미래는 새만금에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속도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 이거는 작년 새만금 잼버리 대회 실패는 저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잼버리 사태를 내용으로 들여다보면 7년 기간 동안에 6년이나 물밑을 메우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요. 그다음에 그 폭염 결론만 속에서 말씀해주세요. 화장실 문제로 일어났는데 동의하시냐 안 하시냐? 아니 제가 답변을 드려야죠. 잼버리 문제에 대해서 모든 싸움이 벌어지니까 중앙 정부가 힘이 세잖아요. 그거를 소통 역할을 한 것도 제가 소통 역할을 많이 했어요. 3천억 올리고 공항까지 이제 회복을 했는데 그래서 그 싸움판에 해결사가 필요한 겁니다. 정부의 그 무능이 드러나니까 여론이 무지 악화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 일을 가리고 전북의 이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새만금 메소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저는 이건 보복으로 봅니다. 제가 그런데 정운천 후보께서는 새만금 메소시 예산이 3천억을 복원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시더라고요. 원래 국토부 원안은 얼마고 복원된 예산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3천억 올리는 중에 항만하고 공항하고 남북도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 개발 문제 있었는데요. 그 거의 다 올라가고 다만 지금 700억 정도의 그 예산이 공항 예산이 327억을 올려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었는데 거의 예산은 3천억 한 60%, 그다음 1,400억까지 더 올렸어요. 올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등등이 민주당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도지사나 야당 의원들이 저한테 또 협치하자 하는 등등이 나온 게 그런 예산 만들 때 민주당이 애를 썼어요. 내가 애를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다. 충분히 애를 썼는데 거기에 받쳐주는 결정권은 알았습니다. 여당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국토부 원안이 6,600억 원이었고 예산 삭감이 1,400억으로 78%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정 후보님께서 4,400억으로 복원된 것이 본인의 공이라고 아니 자화자찬하실 것 내 같은데 공의가 아니고 국토부 원안에 제가 얘기는 68%에 불과한 민주당이 거고요. 애를 썼는데 하나만 더 여당이 하나 있으니까 하나만 더 뒷받침했다는 묻겠습니다. 얘기죠.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의 국가예산 증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입니다. 그런데 2000년 8%, 2021년 8.7%, 그다음에 2022년 8.1%로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이 증가해서 평균 8% 정도 증가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가예산 중 작년 예산이 보면 올해 예산이 1.56% 깎였어요. 그런데 전남은 4.9%가 증액됐고 광주도 3.5%가 증액됐습니다. 그게 이러니까 호남에서도 제가 얘기 드릴게요. 호남에서도 전북만 홀대받는 겁니다. 이런데도 정 후보님은 나만 뽑아주면 윤석열 정부가 전북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2016년부터 23년까지 제가 얘기해요. 제가 그 말씀 많이 그때 예산이 했으니까, 쫙 올라갔는데 많이 하셨으니까 아니 마지막에 이렇게 끝으로. 떨어진 게 뭐냐면 아니 들으셔야죠. 마지막에 떨어진 게 뭐였냐면은 제가 예결위원 빠졌어요. 여기 도당위원 정도 빠지고 다 빠졌어요. 작년에 선거에 책임을 묻고 제가 빠진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 안 되고요. 정운천 의원이 예결위원으로서 얼마나 했냐 그거를 판단해 주세요. 전북은 정운천 후보를 비롯해서 국힘 소속 의원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북 예산은 전국에서 1.6% 유일하게 삭감된 도가 됐고요. 국힘 의원 한 명도 없는 전남은 오히려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그건 작년 한 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원팀이 돼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야 강력한 투쟁을 해야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